네, 이제 속도 분석하고 시장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얼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화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자, 앞서 이제 수급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2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네. 지수가 이제 조정폭이 있다 보니까 예. 뭐 당연히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될 텐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팔았고 네. 개인이 순매수했는데 여태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대응하시고 네. 오히려 공격적일 때 이렇게 반등도 미리 하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학습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뭔가 이렇게 확 우다탕탕거리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사셨을 때 예전처럼 신용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라면은 저가 매수의 그런 개념으로도 놓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고 한다라면은 어쨌든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제 곧 종식될 것이고 그 반등이 나오고 물가도 어느 정도 또 안정이 찾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가 나올 때 그게 이제 수익률이 우리가 좀 나오겠죠. 바라는 바의 예, 상식인데 그렇죠. 전쟁이라는 변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이게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예전에 세계대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국민들의 그 해당 전쟁이 일으켰던 국가들의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몸에 이제 그거를 충족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 자체에서도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로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리스크도 많이 큰 상태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전 확전 개념보다는 언제 빨리 끝나냐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참여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어제는 그런 표현들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상품 네. 원자재 시장의 저 변동성이죠. 네, 뭐 그것이 멈추는 시그널을 찾아야 된다. 네, 그걸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안 보이니까 네, 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좀 뭐 외국인 수급에 이제 뭐 개별주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을 저렇게 사지는 네. 않습니다. 저게 이제 뭐 복합적인 요소들의 어떤 뭐 CFD 계좌가 요즘은 외국인으로 둔갑이 좀 예.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앞서 이제 외국인 매수에 뭐 개별 기업들 들어있는 거 큰 의미는 없는데 방산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예, 방산주라는 개념이 지금 약간 양날의 칼처럼 그렇죠. 긍정의 측면도 있고 부정의 측면도 있어요. 네, 긍정의 측면이라면 이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뭐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산업이니까. 네. 근데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방산업체에 대표되는 게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쪽 계열이잖아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때문에 우주 발사체를 네, 올리는데 특히 이제 원웹이라고 하는 네, 위성 통신이죠. 네, 예. 그 전부 취소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 그 우주 발사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러시아 쪽에서 제공을 하고 미국 기업들이 그걸 갖다가 발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냉전 시절에도 우주 관련된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들인데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그거를 제재 카드로 이제 맛 제재 카드로 꺼내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딜레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곧 재개될 것 같고. 근데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사실 심리전, 네. 여론전 이렇게 되잖아요. 글로벌하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화상을 통해 가지고 현지의 상황이나 본인의 그런 의지들, 네, 전 세계의 공감대를 많이 얻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송출하려면은 사실 지금 통신 시설이 이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위성으로 지금 올려보내는 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그걸 지원한다고 했더니 러시아에서 쏴서 떨어뜨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원웹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궤도 위성을 두르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독재적인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쟁도 하나의 경제 개념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네. 그 탱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저희 적군의 탱크 하나를 잡기 위해서 탱크가 뭐 한 50억, 100억 이 정도 하는데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1,000억짜리를 갖다 쏟아붓는다. 그건 안 맞죠. 타산이 안 맞는. 안 맞죠. 네.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소형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저렴해요. 저렴한데 이거를 쏘아서 떨어뜨릴 때 그 작은 물체를 맞춰가지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미사일을 수백억짜리 미사일을 정밀 싼다? 타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인공위성들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마하를 얘기하는데 마하보다도 음속. 더 빠르죠. 예. 그러니까 마하 속도로 나가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기기들이기 위성체를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요격한다는 게 좀 쉽지는 실질적으로 쉽진 않죠. 않겠죠. 뭐 네. 정지위성 같은 경우야 떨어뜨릴 수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방산의 개념이 원웹과 관련된 보도 기사들은 좀 살펴봐서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나면 방산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예. 알고 선택적으로 투자의 대상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방산주 중에 좀 재밌는 게 이제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국가의 국력이 네. 좀 러시아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이런 주변국들이 좀 보고 있고 그럼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러시아가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점령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저항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전투기가 한 26대 이상 떨어지고 있고 전투기 이제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수가 이제 요격을 당해가지고 네.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00억 가까이 되고 네네. 탱크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잡는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들은 3억짜리 제벌린이라는 미사일이에요. 네네네. 네, 스팅어라는 미사일, 뭐 1, 2억짜리 이런 미사일로 갖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만 뭐 26대라고 하면은 거의 2,600억 그 사람들 한 3천억 가까이 대한 손실 나는 건데 네. 그걸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제블린이라는 이 미사일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더 개선된 성능으로 만든 게 국내에 현궁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현궁. 현궁. 예, 현궁이라 휴대용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LIG 넥스원인가요? 예, LIG 넥스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또 이제 스팅어라는 전투기를 잡는 요격 미사일, 휴대하는 미사일 부분인데 이것도 그 LIG 넥스원에서 천검이라는 그 미사일인가요? 네.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금 군에는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네. 좀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LIG 넥슨도 한번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실제적인 예. 기업의 이제 그 실적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뭐 현실이니까. 그렇죠. 네네. 예. 이게 뭐 발사체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발사하는 발사 기계가 있고 네. 그 미사일 장착하는 미사일은 따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세트로 판매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대급으로 하나씩 뭐 제공하는 식으로 가지만 네. 한국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못하고 중대 대대급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예. 또 하나의 그 이슈인데 이게 그 생물학전이잖아요. 탄저균 얘기를 네. 또 꺼내 들었어요. 또 이것도 뭐 관련된 이슈로 또 저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이게 들면 화학전은 상당히
그건 뺍시다. 그건 빼고 원자재로 넘어가서 네. 네, 유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량, 곡물 가격, 네. 사실은 에너지인 유가에 지금 모든 포커싱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풀어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뚝딱 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죠. 근데 경제가 물가가 상당히 폭등을 하는 건 익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정유 시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미국이 봉쇄 조치하면서 그러니까 시커먼 크루드 오일 그 뽑아내봐야 쓸 데가 없다고. 네.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게 정체를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 저는 또 이거를 또 다른 시선으로 좀 예고된 바라봤어요. 질문 아닌 거 알아요. 예. 지금 막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봤는데 지금 유가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한정된 자원 부분들도 있고 어떤 일정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수소 산업으로 가야 되는 대체 부분들, 예, 에너지. 대체 에너지 부분, 수소 산업으로 가게 돼서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용해서 풍력을 24시간 돌려요. 지금은 전기가 많이 남는다, 뭐 아니면은 어떤 이제 가격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풍력을 돌리다가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그 생산된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전에서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계속 생산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산업을 키워서 각종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존에 기름을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보게 되면은 수소 산업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뭐 원전 얘기가 다시 이제 들춰지고 근데 원전은 휴대가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뭐 소형 원전 네. SMR 얘기를 또 네. 하고 근데 지금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북한의 영변의 원자로가 연기가 계속 나고 있고 네. 돌아간다는 얘기죠. 참 별 좋은 소식도 아닌데. 그렇죠. 자, 일단 뭐 원자재는 뭐 다루기도 애매하고 오늘 준비하신 또 기업은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애들로 자꾸 빙빙 도는 거는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그래도 뭐 가봅시다. 그럼 이 기업을 왜 선택을 하셨는지. 예, 일단 제가 에스코넥이라는 생뚱맞아가지고 예, 그쵸. 흰지로 갑자기 예. 튀시는 바람에. 에스코넥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근데 싸요.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1,000억. 예, 올해 작년까지 해가지고 3개년도 연속 뭐 적자가 좀 나가지고 연간 적자. 예,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가지고 4개년도 넘어가면 그렇죠. 괜찮아. 근데 이제 올해 그게 턴할 것 같은 이런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에스코넥이 이제 삼성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흰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흰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탭 S8이라는 그 탭 제품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시중에 아직 시판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예약 받았을 때 품절이 됐어요. 네. 예,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 자판이랑 이렇게 연동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힌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인 갤럭시 북 시리즈에 대한 힌지 부분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 갤럭시 폴드 폴드하고 Z 플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KH 바텍이 다 공급을 하고 있었지만 네. 이거를 이원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됨으로써 기존에 이제 원래는 KH 저가 바텍,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네. 이렇게 양분되는 구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코넥은 KH 바텍에서 물량을 좀 일부 받아서 이런 추가되는 증상 부분에 대해서도 물량을 받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KH 바텍은 우리가 구분을 쉽게 하자면 외부인지 접히는 경첩 부분들을 만드는 거고 파이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내부 안에서 작용되는 내부 힌지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 힌지에 관련된 그 이원화 업체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형 S22라든지 갤럭시 탭 S8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량 이쪽에도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에스코넥이 이제 그 리카본이라는 미국 기업의 PCCU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미국의 수소
수소를 생산하는 이 시설을 갖다 작년 7월에 수주를 따냈어요. 그래서 네.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예, 이런 수소 산업 부분에도 관련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관련되는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PCCU는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수소로 전환시키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그 삼성 SDIN 이제 소형 전지 부분이지만 CID라고 해가지고 이게 충격을 받거나 뭐 잘못됐을 때 가스가 안에서 이제 분출하게 되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캡 부분, 네. 이 부분을 또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게 되면 이것도 압력밥솥에 그 압력 빼는 것처럼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네. 좀 많이 쌉니다. 계속 바닥을 기었고요. 네, 하여튼 저가주 이게 시가총액도 싸고 네. 아이템은 있는데 네. 뭐 시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 지금 보면 뭐 갤럭시 22, 예, S22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나왔죠. 예, 소스 근데 코드가 싹 털렸다 네. 해킹으로 그것도 있고 이제 GOS라고 하는 뭐 게임 옵티마이징 네. 서비스 이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쨌든 막지를 못해요. 네. 못하니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 버리고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데요.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그 기업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찾아낸 것들을 기업들에다가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보완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일단 터진 거의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지 않을까 삼성은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